뭐 이거는 이제 데비드 로안의 하는 농담 같은 거니까 넘어가고, 결국은 이제 이 디스럽터 시장의 교란자들 혁신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들이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드렸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혁신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또는 제가 봉직했던 회사에서 투자한 기업들 중에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이 있어요. 골프존, 온오프라인, 커머스인지 뭐 새로운 서비스인지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상장해서 엑시까지 잘 했던 기업인데,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여가 선용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마케팅도 굉장히 재밌게 했고, 뭐 골프존 마켓까지 만들어서 뭐 지금은 골프존이 없는 도시, 없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성업하고 있고, 이게 뭐 주요 대도시 가면 골프존이 특히나 동남아시아, 아시아 쪽에서는 뭐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 다 진행되고 있고, 사실 이게 굉장히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비전이라는 버전도 있고, 골프존이 쓰는 소프트웨어 중에 타구 방향이랑 이 정도랑 인식해서 하는 이런 게 굉장히 테크놀로지인데, 그것까지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굉장히 창의적인 기업에 속하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카닥이라는 이제 서비스도 세상에 없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차에 사고가 나거나 특히나 큰 사고가 아닐 때 외상 찌그러지거나 뭐 벗겨지거나 이랬을 때 사진 3장 올리면 어디서 얼마에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그런 서비스고요. 이 서비스 자체로는 BP를 넘겼고, 또 서비스가 워낙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카닥이라는 서비스를 알고 있고, 앱을 통해서 사진 찍어서 이 경우수가 따져보면 굉장히 경우수가 적은 거에 속해요. 그래서 시장이 급격히 크지 않기 때문에, 커가지 않기 때문에 뭐 메인텐스 하는 쪽, 또는 그 윤활유는 계속 이 오일 체인지 이런 거 해줘야 되는 이런 거, 또 뭐 GS 칼텍스의 그런 오아시스 이런 제휴해서 다양한 이제 사업 모델을 일궈내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세상에 없던 서비스로 성공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카피캣 회사, 전형적인 카피캣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의 파이버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뭐 라빗 서비스, 그 탤런트 재능 마켓이라고 소위 말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전문가들을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써야 됐었는데, 그래서 뭐 명함 디자인 한다 그러면 명함 디자인 뭐 요새는 5만 원에도 해주고, 뭐 그 이하로도 이제 나쁘지 않은 게 이제 그걸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로 이제 크몽이고, 크몽이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뭐 앱 개발자, 우리 개발자, 뭐 위시캣이라는 경쟁사도 있지만 이런 서비스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입시 과외 또 개인 교습 이런 브로커리징 하는 서비스, 그다음에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서 팔거나 가르쳐주거나 클래스를 하거나 이런 연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서 한국형으로는 단연 이제 여기서 알토스도 투자를 했고요. 세계적인 투자사들이 투자해서 잘 진행하고 있는 회사고요. 재미없는 일을 하느니 굶어 죽겠다라는 이 박현호 대표입니다. 제가 직접 투자하는 회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또는 기존에 이 다른 나라에서 이미 성공한 모델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러 이유 때문에 좀 독특한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이 모방의 대표적인 예로서 크몽도 들 수 있고요. 이제 다시 이 모방과 혁신에 대한 얘기를 들자면, 이 Sustainable Innovation과 Disruptive Innovation이라는 얘기는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교수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존속형 혁신은 주로 기존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기업들이 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정말 유니콘 기업이 되기 위해서, 혁신을 통해서 유니콘 기업이 되자면 디스럽티브한 이노베이션을 지향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 기존 대기업
기업들에 적용하는 경영 방식이라든지 이 여러 기법들을 얘기하고 실천하려고 그럴 게 아니라 이런 이 디스럽티브한 이 보다 창의적인 기업들이 이 혁신을 일으키는 방식에 더 능숙해져야 되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게 일부가 이제 린 스타트업인 이런 이 방식들이 있습니다. 린 경영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혁신 기업이라고 얘기하시는 애플, 스타벅스 또 뭐 블루보틀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이런 회사들도 내용을 보면 사실 뭐 이들이 만들어낸 게 전혀 없던 류의 기계들은 아니지만 또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 다른 내용과 기능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새로운 고객들을 창출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혁신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sustainable innovation, 존속적 혁신이 아닌 파괴적인 혁신, disruptive innovation을 일으키려면 7가지 전략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크리스텐슨 교수의 주장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우리한테 시사점 주는 건 이 창업 기업들이 고객 시장 조사를 해요. 전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면서 뭐 이런 거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시장 조사를 해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다 그냥 상상에는 다 한계가 있는데 그걸 또 연령별로 젊은 친구부터 이제 연배가 있는 사람까지 그렇게 또 이렇게 하는데 풀이 많으면 서베이 풀이 많으면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은 맞는데 근본적으로 없는 물건 아주 정말 창의적인 혁신적인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려는데 그렇게 이 고객의 의견을 들어서 피드백을 받아서 뭘 할 것이냐. 이거는 점진적 혁신을 이루는 그 대기업들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그런 서베이의 부용론에 대해서 워낙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 사실 그런 이 소위 스타트업들이 잘 저지르는 이 맹점 과오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노베이티브한 이 또 디스럽티브 파괴적인 혁신이 이루려면 최적 규모의 드림팀을 구축해서 무임승차 인원 없이 스타트업이야 다들 리소스가 샬로우 하니까 무임승차 없이 가겠죠. 기존 조직의 밖에서 기존의 업무나 기존 조직 틀 커뮤니케이션의 틀 안에서는 창의적인 혁신 이제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특별 프로젝트 방식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혁신과 효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혁신과 효율. 역시 효율을 위한다면 혁신하고는 거리가 멀 수도 있고 시간 개념이 사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과 효율을 추구하는 조직은 근본적으로 틀린데 효율을 추구하는 조직은 아까 말씀드렸던 점진적인 존속적인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보는 게 사실 맞고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은 아예 기존의 룰이나 기존의 이 평가 방식에서 벗어난 뭔가 정말 새로운 파괴적인 거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 조직의 모습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의 딜레마, 혁신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그렇잖아요. 이제 스타트업의 가장 공통점 중에 하나 항상 뭔가 모자란데 결핍 안에서 풍성한 걸 만들어내야 되는 게 사실 이 스타트업의 딜레마인데 그래서 혁신적인 파괴적인 혁신과 또 그 안에서도 낭비 없이 효율적인 걸 동시에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훨씬 더 기존의 뭐 스트레스라 말하면 스트레스도 클 수 있고 기존의 이 대기업에서 내가 조금 일 안 해도 모를 정도의 그런 조직에서 일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훨씬 더 챌린징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소위 이제 이노베이션이 어떤 때 일어나느냐, 혁신적인 예를 들어서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잘 탈출을 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유명한 영화 있죠. 쇼생크 탈출의 이제 실제 주인공이라는 분이신데 이제 일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또 현실화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뭔가를 이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합리적인 낙관주의자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혁신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스타트업처럼 많은 자원들이 이 모자르는 상황에서 이런 이 스톡데일이 처한 그 이제 포로 생활하던 그런 상황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혁신을 이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혁신은 그럼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스타트업에서의 혁신은 어떤 내용이어야 되느냐,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혁신 국가, 혁신 창업 국가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대통령의 연설문에서도 나왔고 또 창업 국가 하면 이스라엘이 창업국가 더 스타트업 네이션이라고 해서 유명한 책도 있죠. 이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다시 돌아가서 이런 혁신적인 창업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또는 그런 국가에서의 스타트업이 유니콘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 창업 국가 얘기는 이 사울 싱어라는 이 이스라엘의 이 경영 구루죠. 그분이 이 스타트업 네이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창업자들을 잘 길러내서 세계적인 경제적인 파워를 지닌 나라가 됐느냐, 뭐 이런 이 관점에서 얘기. 그다음에 21세기 기술 혁신의 기적, 기술 혁신으로서 혁신 국가 된 이스라엘의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잘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혁신 국가, 창업 국가를 가늠한 기준이 사실 어떻게 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혁신 국가 중에 1위로 2014년도에 벌써 한국이 뽑혔더라고요. 예. 2014년도는 벌써 지금부터 6년, 7년 전인데, 예.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보면 어쨌든 그 블룸버그에서 지정한 기준에 의해서는 한국이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 투자 정도, 그다음에 제도 능력, 생산성 뭐 이런 측에서 봤을 때 또 고등교육 정도, 그다음에 연구원의 분포도, 또 첨단 기술의 집중도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한국이 이미 혁신 국가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연이 있어서 그런지 창조경제 이스라엘에서 배운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 이스라엘 배우기가 한 주류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2017년도에 문 대통령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첫 회의를 주재할 때 혁신 친화적인 창업 국가를 만들 것이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혁신 국가, 창업 국가인 이스라엘의 모델에 영감을 받았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국가로 도약하고 혁신 국가를 만들자는 것은 국가적인 미션 중에 하나로 2016년에 사실 대대적으로 혁신 국가 또 창업을 우대하는, 창업을 진작시키는 이 경제 체제를 만들자라는 것은 정권을 어느 정권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계속 이어졌던 기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혁신 창업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고민할 얘기가 아닐지는 몰라도 결국 우리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스타트업 중에서 글로벌 유니콘이 많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글로벌 혁신 창업 국가로 다시 블룸버그가 선정 안 해도 이 세계에서 인정하는 그런 국가가 될 거기 때문에 그 같은 맥락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창업 국가에 대한 얘기에서도 보면 모방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다뤄지고 있고요. 모방은 창조가 쉬워지는 모방의 힘이라는 책자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재밌게 잘 다뤄지고 있습니다. 창조도 결국 모방에서 시작되고 일본 속담에서 말하듯이 모방은 최고의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오늘 주제인 카피캐팅, 카피타이거링 뭐 이거를 서포트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제 FGH가 남아 있습니다. 이 모방 베끼기를 통해서 글로벌 카피캣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결국은 혁신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뻔뻔하게 베껴서 사용하는 관행, 한국의 독특한 문화인가? 뭐 그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로서는 IP의 중요성, IP를 지키고 모방하지 않는 그런 노력, 그런 풍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클라임도 있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이제 이 문헌을 따져보면 제너러스해요. 베끼고 훔치고 창조하라 대놓고 이제 도둑질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푸시킨이나 피카소도 모두 모방의 천재였다. 뭐 이런 얘기들 논의가 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다. Imitation is mother of the creation. 그 다음에 이제 모방을 제대로 잘한 창의적인 모방을 한 이 소위 또라이라고 얘기를 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또라이들이라고 소위 기존에는 뭐 우리 옛날 한 30년 전 사회에서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춤추고 예술하고 그래피티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세계적인 엔터테이너가 되고 뭐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다음에 많은 이 사람의 사랑을 받는 컨텐츠 프로바이더,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고 뭐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웨코스가 웨코스라는 거는 기존의 주류의 시점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상한 짓을 하는 집단인데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리딩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룬다라는 주장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또라이들의 전성시대라는 데서 이제 일부분씩 붙여지고요. 옛날 같은 뭐 소위 말해서 B급 인생, B급 그 문화가 이제 주류 문화의 일부로 인식되기도 하거든. 그런 시대적인 조류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샤오미도 어떤 기사를 보면 이렇게 이 카피캣의 대명사로 이렇게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도 이제 관점에 따라서는 이제 조그만 이 스타트업이 만든 앱을 카피했다니 디자인이 똑같더니 뭐 이런 얘기들에 의해서 소동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릭트한 뷰포인트로 보면 카피캣이 꼭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카피캣으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또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5개 회사들 케이스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제 회사 소개는 그 자세한 내용은 내부에서 보시면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제목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위워크라든 공유경제, 공유 오피스의 소매 리테일 샵 버전으로 이제 리테일 스페이스를 공유하는 개념으로 이제 블랙틴이라는 서비스가 있었고요. 이 블랙틴은 기존에 비슷한 사업 모델로 다른 데서 되어 있던 걸 뉴욕에서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뭐 투자까지 잘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옵토로라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채용해서 세계적인 리딩 기업으로 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연간 구매액의 8%인 2,600억 달러치 반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반품 자체가 많은 물류를 타고 가기 때문에 또 물류비가 비싼 나라에서는 굉장히 이 사회적으로 웨이스트에 가깝거든요. 이제 그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옵토라는 회사에서는 이 물류 시스템에 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고 반품된 것을 자기네들이 이 디스커버 블링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한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반품된 상품을 보관하고 또 재처리하는 그런 이 서비스에 대해 피를 받기도 하고 이런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글로벌 유니콘 대열에 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피리턴도 반품 관련된 대도시에서 이제 모래 매장을 운영하는 데서 리턴 제품을 아주 시임리스하게 처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서 성공한 회사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쓰지 않는 물건을 보관해서 창고 서비스로 일본에서 이 유명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로 서멀리 퍼켓이라는 이 남의 스토리지 공간이 부족한 일본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작은 집에 살고 창고 공간이 굉장히 그래서 잘 쓰지 않거나 시즌만 쓰는 이 물건을 보관해주거나 아예 판매까지 해주는 그런 서비스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서비스 개념으로 볼 때 이제 이 고령화가 되면 약을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만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피를 매일 뭐 많게는 수십 개씩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약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제조 프리스크립션에 따라 약을 미리 패킹을 해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 그래서 필팩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존한테 팔렸어요. 그래서 아마존의 필팩 서비스에서 유명하고, 이 굉장히 유사한 모델로 로봇가 투약 지시, 투약 제안 해주는 로봇을 만들어서 미리 그 해당 환자나 프리스크립션 받은 이 처방에 따라서 필요한 약을 이 로봇에 저장시켜서 필요한 때 딱 그만큼만 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로봇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일본 그 창업 회사가 있습니다. 케어봇이라는 로봇, 제약 관련 로봇, 제약 투약 로봇 회사가 있고요. 이제 이런 회사들도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팩이라든지 서머리 포켓 이런 개념 자체는 오리지널이 아니고 딴 데서 이미 시도했던 다른 해외 시장에서 시도했던 개념이지만,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글로벌 커피캣이지만 그 새로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재해석해서 로컬라이즈하고 서비스를 확장함으로써 또는 로보틱스라든지 다른 추가적인 기능을 집어넣음으로써 글로벌 커피캣, 글로벌 유니콘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피캣에서 카피타이거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유니콘 기업의 상당수는 카피캣 전략으로 성공했다라고 공병호 파워 독서의 공병호 박사가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8월 6일 날에 이런 이 기사가 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린 이 글로벌 유니콘의 공통점의 하나가 스윙 모델이 카피캣 모델인 게 과반수더라, 이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국의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디디 출싱, 또 한국의 쿠팡, 배달의 민족, 카카오택시, 이거 전부 다 사실은 다른 기업에서 이미 시도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로컬에서 재해석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서비스에서 성공을 이룬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유니콘 기업의 상당수는 결국은 카피캣 전략으로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카피캣 전략에서 결국은 이제 타이거 전략으로 글로벌 유니콘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오늘 이 논의의 이제 오늘 강의의 기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으로서는 최근에 유효상 교수하고 장상필 교수가 지은 반환점에 선 유니콘이라는 데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피캣이냐 오리지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카피캣이 됐던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됐던 시장에 보다 큰 가치를, 고객 가치를 창출해서 서비스화하고 지속할 수 있으면 그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네. 이 데이팅 앱들이 있고 방식이나 그 앱의 내용이나 서비스 내용이나 이제 사용 방식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 서로 카피캣이죠. 게임도 그렇고요. 사실은 많은 창작물이라고는 이 뭐 앱, 소설, 또 영화 이런 거 보더라도 뭐 이런 부분은 어디서 왔어? 이런 스토리는 어디서 왔어? 이런 결말은 어디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모방이란 게 딱 정해져서 어느 건 크리에이션이고 어느 건 모방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도 사실은 이제 이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카피캐팅이 결국은 이제 더 스타트업 카피캣 펠러시로 이어지기도 하고, 카피캣만 해서는 이제 스타트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방법도 있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아이디어는 모방하지만 실제로 크몽에서처럼 현지에 맞는 전략으로 더 이 발전된 서비스를 이루면 더
이제 더 글로벌 기업을 발돋움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저도 보고 놀랄 정도로 이렇게 똑같은 자동차들이 중국에 있어요. 중국의 차이니즈 카피캣 카스 이제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결국은 카피캐팅을 하는 거 is copycatting a legitimate strategy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정당한 글로벌 사업 정략이 될 수 있겠는가? 란 질문을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해본다면 답은 예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여러 가지 이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 특허권, 권리,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모방은 이제 전통적으로 모든 사회 현상 또 기업과 개인들 행동의 핵심적 요소로서 우리 교육한다는 것도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지식을 먼저 전수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모방이거든요. 걷는 것도 모방이고 뛰는 것도 모방이고 여러 그 스포츠에서 훈련한 것도 다 모방이거든요. 더 뛰어난 선수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모방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과 학습, 소위 말하는 이제 모방이 이제 이 전략 용어라든지 경영 용어에서 사용되는 거 보면 교육, 학습, 벤치마킹 이게 다 모방 얘기입니다. 또 모델링, 미러링 이런 것도 IT 용어기도 하고 이것도 다 모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링 하는 것도 사실 모방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비교하고 차별화한다, 현상 분석한다 이것도 사실 모방을 통해서 이제 이 설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as is to be 모델, 비즈니스 모델 이것도 모방이란 부분이 기저에 깔려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그럼 뭐냐? 결국 이 커스터마이제이션하고 로컬라이제이션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기존의 아이디 이게 비즈니스의 정수가 아니냐 이런 논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 전략이나 독창적 차별적 전략, 역설적 구조를 생각하라 이런 게 이제 결국은 모방에서 창의까지 어쨌든 중요한 점은 새로운 고객 가치, 시장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느냐다. 뭐 이런 이 결론으로 이제 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카피캐팅 모방의 아름다움, 모방의 유효성을 강조한 또는 마케팅에서 모방을 아예 전면에 내세운 이런 기법들 이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카피캣 마케팅 뭐 이런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여러 가지 1장부터 8장까지 굉장히 모방의 아름다움 그리고 세계적으로 모방이란 걸 이 100만 불짜리 아주 빌리언짜리 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 게 소위 이 프랜차이즈 모델이고 맥도날드나 버거킹에는 프랜차이즈 모델이고 그거를 온라인에서 또는 오프라인에서 정말 이 현명하게 또는 스마트하게 잘 사용해서 비즈니스 퍼포먼스를 높이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소위 네트워크 마케팅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단계나 뭐 이런 좀 이제 부정적인 이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 비즈니스 모델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프랜차이징이라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직접 다 돈을 안 들이지 않고 유통망을 확장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카피캣 마케팅 얘기입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이 혁신과 모방 사이에서 또 혁신, 모방, 창의적인 모방 이런 이 말장난과 비슷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여러 사례들을 또는 여러 이제 연구자들이나 경영 구루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봤는데요. 아무리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스타일의 한국형 카피 타이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K-스타일 유니콘은 무엇이냐, 어떻게 만들 거냐, 정부가 또는 민간이 그리고 투자사들이 이런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퀘스천에 대해서는 만들어내야 된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라는 부분에서 글로벌 카피 타이거 전략이란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를 오늘 1시간 반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한국형 카피 타이거 전략, 해외 유니콘 비즈니스 모델을 한국 시장에 어떻게 접목할 거냐. 그리고 이제 클론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론 모델링, 클론 메이킹 어프로치라는 게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굉장히 공공연하게 유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룹폰이라는
이 커머스 모델을 이제 독일에서, 유럽에서, 또 한국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진행한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쿠팡이고 유메프고 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유니콘을 만드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비즈니스 모델이냐, 시장이냐, 우수한 경영진이냐, 투자사냐, 네트워크냐, 투자사의 네트워크냐. 결국은 자본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투자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는 투자사들이나 이 대기업이라든지 전략적 투자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유효상 교수가 얘기했던 반환점에선 유니콘에서의 제안을 따져보면 결국은 이 유니콘으로 가는 길은 카피캣 또는 카피타이거가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전략이 잘 통용되는 이 산업 분야가 공유, 모빌리티,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킹, 그다음에 이 큐레이션 서비스, 큐레이션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뭐 이런 분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야가 실제로 한국에서도 그 유니콘이 되려는 기업들이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산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오늘 이 카피캣, 카피타이거 전략, 한국형 유니콘을 만들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카피캐팅, 스마트한 창의적인 모방을 통한 이 유니콘 만들기, 이 새로운 이 비즈니스 창출 이런 것에 대한 이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카피캐팅, 카피타이거 이게 정말 전략적인 대안으로서 유니콘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이 핵심 키워드인가라는 것에 사실 고민이 많아서 제가 47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노베이션, 창의, 창조하고 모방, 이노베이션의 연관관계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에 카피캐팅이라는 주제 키워드가 이제 올라왔고, 그걸 어떻게 이 스타트업을 유니콘을 만드는 과정에 접목시킬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전략적인 부분, 또 이 방법론의 부분, 또 그런 팀을 만드는 거, 이 그런 소통, 그리고 아까 이 데이비드 루안 이제 구루 마케팅 그 경영 구루가 얘기했던 10가지 이 10 takeaways to make non-bullshit innovation, 그러니까 진짜 이노베이션을 만드는 10가지 이제 케이스 얘기, 그런 것까지 접목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모방에서부터 창조까지 이 섭렵을 하면서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질문은 나중에 뭐 서면이나 다른 이메일 통해서 해주시고 좋고요. 한번 꼭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정해 주셔가지고 제 나름대로도 많은 공부가 됐고 정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